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각 대학들이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죠. 실제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 대학 한 대학씩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북대학교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사실 종전에는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원서 지원이 사실 쉽지 않은 대학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50명밖에 되지 않고 또 모집 인원은 적은 데에 비해서 전형들이 세분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1, 학생부 종합전형 2 이런 데 선발 인원이 4명씩 밖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실제 이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원서를 쓰면 과연 합격 가능성이 있을지 또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내신 성적이 나올지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경쟁률은 워낙 높고 이러다 보니까 충북대학교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은 많았지만 실제 원서를 쓰기는 매우 어려운 학교 이게 바로 충북대학교였었는데 올해는 충북대학교가 많이 달라지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북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대폭 늘었어요. 처음에는 모집 인원 50명에서 정부에서 배정된 인원이 200명으로 배정이 되어졌지만 어제 그저께 충북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배정 인원의 50%까지만 실제 2025년도 의대 정원에 포함을 시키겠다 하니까 결국은 150명 중에서 75명이 증원이 되니까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충북대학교는 50명 모집에서 125명으로 인원이 급격히 늘죠. 모집 인원이 50명에서 75명이 늘어서 125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형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각 전형별 선발 인원이 4명에서 14명, 12명에서 20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될 가능성이냐면 내신 성적의 하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원서 지원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충북대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의대 증원 계약에서는 우리가 자, 충북, 충남, 대전 지역에 있는 학교가 421명 중에서 배정 인원이 지금 549명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정 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의 의대 증원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 지역이 미니 의과대학이 많아요. 40명이나 50명 이하의 미니 의과대학이 많고 두 번째는 충남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교가 포진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다 세 번째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적죠. 보시는 것처럼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8.8%니까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의대 증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많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48.8%의 비율에서 60%까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일 거고 더군다나 의대 증원이 크게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인재 선발 전형은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전형별 선발 인원을 보면 충북대학교는 종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했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14명밖에 선발하지 않았어요. 총 25명 정도밖에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75명이 증원이 되면 최소한 이 중에서 40명이나 50명 정도가 지역인재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10명에서 최소 50명에서 60명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의 선발 인원도 14명에서 그만큼 인원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지역에 계시는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크게 반길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한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다른 전형에도 인원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전이나 충남, 충북, 세종 지역이 관심 지역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학생들 이 수험생이 전체 수험생의 거의 55%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지역인재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의 고등학교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들이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해, 의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왜? 각 지역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 몰리는 지점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은
1순위가 바로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순위가 바로 뭐냐면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이 있는데 종년에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려웠었던 이유는 이 지역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의의과대학이 대부분이고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원서를 쓰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올해 특히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의 의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학생들이 충남, 대전 지역으로 많이 원서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충북대학교는 실제 어느 정도 정원을 어떻게 분산을 시킬까? 자, 2024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었고요, 실제. 자, 2025학년도 처음에 시행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5학년도 증원 계획에 따라서 증원을 50명에서 125명 정도로 증원을 늘린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날까? 제 생각으로. 첫 번째는 증원되는 인원의 대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교과 지역 인재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10명 선발 인원에서 여기다 30명 정도를 배정하면 45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을 14명에서 25명으로 늘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정시 지역인재 전형과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75명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분산이 되어질 거고 아울러 이와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1, 학생부 종합전형 2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4명을 선발하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전형으로서의 매력이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명 정도까지 인원을 높일 수가 있겠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4명이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면 15명 정도까지. 결국은 75명의 모집 인원을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나 정시 지역인재 전형의 대부분의 인원을 넣되 학생부 종합 1이나 2,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선을 분선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10명 이상 모집 인원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도 당연히 반기는 소식일 거고요. 두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북대학교의 원서를 한번 써보자. 쓰면 합격할 수 있겠다. 충분하게 모집 인원이 이 정도라면 당연히 추가 합격까지 예상을 한다면 원서 지원의 적정 지점이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도 분산할 수 있겠죠. 모집 인원이 커지니까. 그럼 이런 조합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에서 40명 정도를 선발하고요. 45명이 아니라 여기서 10명에서 30명 정도를 늘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하는 거죠. 신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부 종합 1, 2를 통합을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하나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전, 충남 지역이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이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많잖아요. 그렇죠? 종합인재 전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일반고 중에서도 그 학교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한 학교들 또는 그 지역의 자사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지역에 좀 우수한 명문고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북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이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설이 조금 더 이루어지기를 바랄 거고 대학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충분히 75명 정도의 증원이라면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실제 모집 인원의 증원이 분산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내신 성적의 하락은 당연히 지역인재 전형은 그 울타리 내의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다 보니까 내신의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은 예전에는 대전, 충남으로 원서를 쓰고 싶어도 실제 선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원서를 쓰기가 어려웠지만 보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10명 이상의 모집 인원이 된다면 실제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지점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충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반영 범위가 바뀌죠. 작년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반영이 됐고 2학년 때는 국수, 영, 과만 반영이 됐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통합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의 전과목이 반영이 되죠. 반영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은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서 내신 성적이 하락할 거고 결국 교과의 반영 범위가 넓어지면서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너무 낙관적으로 입시를 보시면 야, 의대 정원 많이 늘어나니까 내신 성적이 1.2였던 학과가 뭐 1.78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1.56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입시의 변화가 큰 시기에 자칫 입시를 잘못 이해하면 너무나 희망적, 낙관적으로 원서 지원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입시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입시가 발생이 되어지면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여러 가지 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는 혹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어느 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1.2였었는데 올해 의대 증원이 늘어나니까 2점대까지도 내신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 2점대도 의대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기사화시키게 되면 그럼 실제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기대를 갖죠. 야, 올해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진대. 그러니까 1.78도 붙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원서 쓰시면 결국 피해 보시는 거는 학부모님, 학생만 피해를 본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입시를 좀 더 냉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시면, 전형으로 보시면, 자, 학생부 종합 1은 특징이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면 당연히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가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좀 낮을 거고, 당연히 학생부에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 또는 자사고 학생들, 명문고 학생들이 붙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도 있고 성균관대도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도 있고 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이화여대, 인하대학교 이런 학교도 이화여대 빼고요. 이런 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충북대학교 수능체제 미반영하는 전형은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 쓰는 거냐면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수능체제는 안 되지만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4명 모집에 경쟁률은 무려 32.5 그리고 내신 성적은 1.05, 1.05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이 그만큼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으로서 충북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유일 지점이야. 왜? 내신 성적은 우수하지만 수능 체제가 불안불안해. 근데 나는 일반고야. 이런 학생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고 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의 원서를 쓰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결국 충북대로 몰리다 보니까 충북대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모집 인원이 4명에서 모집 인원이 10명까지 만약에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면 내신 성적은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2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과 학생부 종합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의 차이점이 가장 큰 거죠.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 과탐 하나. 올해 과탐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2과목 평균이었는데 올해는 상위 1과목만 반영이 돼서 수능 최저가 낮아졌는데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니까 내신 성적이 얼마가 돼요? 보시는 것처럼 1.80. 그 다음에 2.01 정도의 수능 최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경쟁률은 11.5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이거죠. 충북대학교가 의과대학 중에서 최상위권의 의과대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과대학 전체로 보면 약간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의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실제 충북대학교에 합격을 한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한다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이동을 하게 되면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충북대학교에 이렇게 평균 성적이 1.80이나 2.01까지 전년도에서 많이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17.2, 그 다음에 2024년도에 11.5,
결국 경쟁률이 하락하고 경쟁률이 하락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의 미충족이 발생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크게 뒤로 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도 4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올해 이제 75명의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최소한 10명 이상의 모집 인원을 가져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4명에서 10명이나 4명에서 15명까지 모집 인원이 늘면 그만큼 원서 지원의 기회가 커지는 거죠. 최초 합격에서 10명, 거기다가 추가 합격까지 생각하면 20명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원서 지원에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첫 번째는 학생부의 반영의 방법이 바뀌었고 수능 체제에서 과탐 및 2과목 평균에서 한 과목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1.04, 1.09 정도의 내신 성적인데 올해는 내신 성적이 하락할 게 뻔하죠. 왜? 첫 번째는 학생부의 반영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는 점.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최초 합격자의 인원도 늘 뿐만 아니라 추가 합격까지 고려되면 전년도에는 4명 모집에 2명이 증원이 돼서 총 6명이었다면 2025학년도에 10명이 된다면 최초 합격자 10명 플러스 추가 합격 10명이면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에서 20명까지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결국은 합격생의 내신의 편차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가장 최고의 기회죠. 보시는 것처럼 10명이 원래 실제 시행계획에서는 10명 정도 늘리는 거로 목표를 잡았었지만 75명 정도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최소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0명에서 한 40명 정도까지는 최소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면 내신 성적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내신 성적이 떨어질까? 당연히 내신 성적 떨어지겠지. 그런데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 내의 학생들만이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충남, 충북 지역 같은 경우들은 소그룹의 학교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신 1등급을 맞는 학생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져 있어. 숫자가 1등급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1등급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숫자는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의대 정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충북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전, 충남의 다른 대학들도 의대 정원이 팍 늘어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지는 게 지역인재 전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이야.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들은 특히 이런 대전, 충남 지역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대 전형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은 제한되어져 있는 1등급 수요에서 결국 의대 수요를 다 채울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명 모집의 경쟁률이 13대 1이었고요. 충원 합격자가 29명, 꽤나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내신 성적이 1.11에서 1.21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줬어요. 자, 입시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어떤 점을 알 수 있냐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면 결국은 최초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의 내신 성적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는 최초 합격자가 1.02죠. 그리고 최종 합격자의 내신 성적 50%가 1.04, 1.09인데 반해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최초 합격자의 평균이 1.01인데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1.14에서 1.12, 1.21까지 내신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면 내신 성적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1과 학생부 종합 2에서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1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 2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는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2는 보시면 평균 성적이 1.11인데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의 편차가 보는 것처럼 50%가 1.8, 70%가 2.02까지 내신 성적이 하락했죠. 결국은 이 점을 뭐로 보여준 거냐면
수능 최저가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보여주고 있느냐.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 결국은 의대 합격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갖느냐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1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최초 합격자의 평균이 1.04.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가 1.05, 1.05이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의 내신 편차가 거의 없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2,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 전형, 전년도에 내신 성적이 높다 보니까 올해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죠. 워낙 내신 성적이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신 성적 높지, 모집인은 적지, 그러니까 원서 지원은 꺼렸지. 원서 지원을 꺼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17대1에서 11대1로 하락하고, 경쟁률이 낮은 상태에서 수능 최저 미충족이 발생이 되니까 내신이 뒤로 쫙 밀린 거죠. 그렇죠. 이런 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 요소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건대, 글로컬, 건양대, 그 다음에 을지대, 순천대, 충남대학교, 단국대학교, 천안까지 해서 6개 대학이 지역 인재 전형 의대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이 좀 차이점이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자, 건국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합이 4죠. 건양대학교는 3호죠. 건양대학교는 수능 최저 미반영하는 전형이 있죠. 을지대 46, 순천대 46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을지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는 순천향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4개 영역을 반영하니까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아요. 건국대 글로컬도 3, 4니까 수능 최저가 높아요. 수능 최저가 비교적 낮은 구간이 여기도 충남대도 3, 4니까 높죠. 수능 최저가 낮은 지점이 바로 건양대학교가 3호, 충북대학교가 3호니까 충북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충북대학교는 어떤 학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대전 충남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에요.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6개를 쓴다?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이 아무리 못 써도 3개 정도로 원서를 쓸 거예요. 3개. 그럼 3개를 원서를 쓰면 그 집의 마지막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 수능 최저가 낮은 지점에 꼭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대전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이나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남, 울산,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전남, 전북도 마찬가지로 항상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 지원의 마지막 대학은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에 꼭 원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충북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지역이에요. 몰리는 대학이긴 하지만 충북대에 붙고 순천향대 붙고 충북대 붙고 건대 글로컬로 붙으면 대부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회전율도 높고, 회전율이 높으니까 결국 최초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 간의 점수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충북대학교의 경쟁률이 13대1이죠. 경쟁률이 높아요.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냐? 충북대만 높은 게 아니죠. 건양대학교도 경쟁률이 높아요. 건양대학교의 경쟁률이 무려 21.9대1. 왜 경쟁률이 높냐? 그것은 바로 건양대학교의 전년도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1.36이니까. 결국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결국은 경쟁률을 낮추는 이유죠.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낮으니까 경쟁률을 몰리는 거야. 두 번째, 충북대학교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충북대학교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 대전, 충북, 대전이나 충북이나 충남 지역의 6개 대학교 중에서 수능 최저가 제일 낮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북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충북대학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관심을 덜 갖는 학교예요. 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충북대학교가 의대 중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의대도 아니고, 또 충북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50명밖에 안 되고, 또 모집 인원이 50명인데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 1, 학생부 종합전형 2, 지역인재, 정시 지역인재, 또 교과 전형으로 다 쪼개지다 보니까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서를 안 쓰게 되고, 하지만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의 학생들은 어차피 수능 최저가 제일 낮은 지점이 충북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북대학교에 하나 정도는 꼭 원서를 쓰는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충북대학교에 관심을 별로 많이 안 가졌다. 하지만 알아두실 점이 뭐냐면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원서를 쓰는 1차적 지점, 가장 선호하는 지점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강원 지역이에요. 근데 강원 지역에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의 의대 증원 인원이 크지 않아요. 증원 인원이 크지 않으면 전년도 입시와 큰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전년도의 내신 성적이 그대로 갈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로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냐면 대전, 충남 지역이 올해 의대 원서 지원, 의대 합격, 의대에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다? 대전, 충남 지역의 의과대학 6개 대학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충북대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하이퍼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